연예인 얘기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죠? 아, 저예요. 안녕하세요. 자, 남다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효옥 작가님의 시선, 전 작가의 시선. 오늘은 연예인 권력에 대해서 요즘 제가 핫하죠. 굉장히 핫하죠. 그 정모 씨가 이제 예. 박사 과정을 그야말로 다 이름 나왔는데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그럴까요? 예, 정용화, 네네. CN블루? 네네. 그리고 프리패스 했다는 예. 이걸로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 또 조규만 씨도 특혜 입학 의혹. 근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연예인들의 말하자면 수시라든가 이런 데 예. 합격을 한 걸 보면은 만약 그 사람이 연예인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합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꽤 있었죠. 그래서 근데 작가님, 네. 대학원 박사과정 원서원 내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나도 특히 입학 같은데 안만 생각해봐도. 왜 그래요? 연예인이죠, 이제. 저는 김해에 있는 인제대. 예. 근데 거기는 지원을 좀 덜하긴 덜하더라고. 왜냐면 아니, 정효아 씨도 사실은 미달이어서 들어가긴 한 건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예인들에게, 예. 이건 연예인들이 그만큼 이제 뭐 특혜를 받았다 이걸 떠나서 연예인들에게 공적인 그 준수 또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이제 변화다 이렇게 봐요. 사실 그 최근 들어서 보면 연예인들의 그 위상이라는 거는 이 확고한 신흥 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가면은 딱 부동산에서 쫙 그 보여주는 앨범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연예인 사시고 여기 이런 분 사시고 다 연예인이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연예인이 실제로 살아가지고 집값이 엄청 올라간 신도시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연예인들은 이 시대의 신은 귀족으로서 신은 귀족의 그 수준이 아니죠. 예를 들면 유재석 씨한테 유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럽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 신의 경지. 유느님. 신과 함께 뭐 거기에 출연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또 유재석 씨가 보여주고 있는 자세를 보세요. 저는 유재석 씨가 자기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철저하다. 왜냐하면은 하다못해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유재석 씨가 그동안 이렇게 쫙 한 걸 보면 어느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왕관의 무게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버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존경스러운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대 때 완전 무명이었거든요. 그럼요. 30대 초반에 제 기억이 나는데 30대 초반에 무슨 한 6, 7명 때로 진행하는 M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잠깐 초청 패널로 왔는데 막 거기서 감동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요즘 촬영을 못했다 그러면서. 네, 그런 이제 모습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가 보여주는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그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또 연예인들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이제 문제도 참 많죠. 예를 들자면 이제 장희진 씨와 이보영 씨 사이에 그 전업 사건이라든가, 또 배용준 씨의 그 면회 사건 또는 왜 그 박수진 씨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거라든가, 인큐베이터, 그렇죠. 이런 거를 볼 때는 연예인들이 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지만은 그 연예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오만불선하다든지 뭐 연예인이면 다 돼 이러면은 또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인도 한 방에 가는 것처럼 연예인도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연예인들이 그 유승진 씨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정말 연예인으로서 제가 군대를 꼭 가고 막 하다가 있다고 막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체격을 보면 해병대 가고도 않겠죠. 그런데 이제 해병대를 안 갔고 뭐 여기서 뭐 이 빚어진 걸로 진짜 한 방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입국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한 방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은 연예인들 DC해 주는 거 당연하고 연예인들 협찬해 준 거 당연하고 저 연예인인데요. 뭐 이 한마디 하면은 막 싫어하면서도 다 해주는 그거를 제가 봤어요. 미용실에서도. 이른바 강남 가면 연예인 할인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있어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제 미장원도 잘 안 가고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디분이 이러는 거야. 그 연예인 DC로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날 연예인 DC를 해주겠어요. 아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요, 안 해줘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동네 아줌마 DC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 권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첫째,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자, 권력이라는 거를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영향력의 면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자발적 권력을 유도하는 거다 그거예요. 즉 팬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 뭐 이게 아니라 BTS의 아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뭐 광고 내고 이런 자발적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팬덤을 형성해서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거.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렇게 볼 때 이 연예인들의 이전에 우리가 박진영 씨가 이제 딴따라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진짜 시컷 놀고 정말 딴따라라는 저는 딴따라라는 말을 사실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자유와 그 어떤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또 자기의 그 예술 세계에서의 거침없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뭐 모범 가장에다가 뭐 평생 뭐 아내밖에 모르고 뭐 이런 것도 저기 이 우리의 그 애인이나 뭐 남편이 그러면요 참 좋겠지만은 연예인이 그러면 아니 배우가 저럼 되나? 배우는 좀 사고도 치고 그래야 돼요? 저는 가끔 그게 좀 리버럴의 상징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배우라든가 에바 가드너라든가 뭐 이런 많은 배우들이 사고를 많이 쳤죠. 그리고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 저기 남편이었던 로셀리니가 딱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를 보고 러브레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당신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태리로 날아가가지고 사랑에 진짜 빠진 거 아니겠어요? 저 어떻게 보면 여배우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랑은 이렇게 정말 딴따라스럽게 그냥 확 꽂히고 빠지고 이러되 예를 들면 여배우가 오지에 봉사를 가가지고 스시를 찾는다든가 이러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계를 이제 연예인 권력도 매우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정치인들은 이 교도소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이다. 이러는 삐끗하면 것처럼 사회고 삐끗하면 교도소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애정은 좀 더 자유롭게 하되 그러나 공인이라는 반에 왜냐하면 연예인들 반공인이기 때문에 정말 기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에 대해서 이거는 팬덤이 주는 또 어떻게 보면 거품도 있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카페라떼하고 같은 거죠. 카페라떼를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커피에 꽂혀가지고 거급을 들여가지고 커피 머신을 샀어요. 그래서 막 책 보고 만들어 보는데 굉장히 우유의 양이 적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품을 막 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카페라떼 싫어했었잖아요. 싫어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제가 아들인가? 아니죠. 저희 아들은 카페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거품이구나. 그런데 그 거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그리고 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마시고. 근데 정 뭐 하면은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아메리카노보다 카페라떼가 1,000원, 1,500원이 비싸요. 근데 그 값을 과연 우리가 재료로 이거를 따지면 또 뭐 인건비까지 다 합해도 임대료까지 다 합해도 거품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광고 한 편을 찍는데 탑이 10억 원을 받는 데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는 당연히 말하자면 팬들이 이 구성해준 정말 파도와 같은 팬들이 이런 자발적으로 몰아준 거죠. 그래서 외국의 연예인들은 말하자면은 기부를 참 많이 합니다. 뭐 타이거 우즈도 기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광고 보통 이제 이 PGA나 LPGA에서 첫 우승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다 기부를 하는 경우가 예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기부를 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팬덤에 대한 예의, 자기가 누리는 인기와 부에 대한 당연한 저는 나눔이다. 세금과도 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연예인들이 팬덤을 통해서 많은
영광과 네.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공적인 의미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그렇죠. 하고 네. 사생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금의 자유를 누리고 그거는 예. 이제 살짝 너무 이렇게 왜 사회 기강만 안 흔들고 자유의 양은 좀 줄이고 그렇죠. 이제는 공적 책임의 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사생활은 누리되 그다음에 예. 공적으로 연예인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미숙님 연예인이 신이 되는 세상. 진짜 그런 것 안상민님 같아요. 연예인 특혜는 강력하게 없어져야 합니다. 네. 깐풍기님 답변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작가님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은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연예인 출신이면 뭐 강부자 씨, 이순재 씨, 정 무슨 이주일 씨. 이주일 씨 이런 분이 예. 다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예인의 감각이나 시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예. 저항의 어떤 기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질서라든가 아주 위계 질서라든가 여기에 저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굉장한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정치권에서는 그 당의 하나의 간판이나 얼굴로 이용을 해요. 연예인들은. 예. 그런 거를 아마 못 참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 내 갈 길이 아니다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연예계로 와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방에 가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으로서도 경쟁력이 없었고 정치인으로서도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 그랬다. 이렇게 봐요. 정치를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지금 그 중랑구에서 국회의원 했던 M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누구죠? 이름이 변한 기억이 안 나요. 유정현 씨. 예, 그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유정현 씨는 제가 이렇게 평도 보면은 좋잖아요. 평도 예. 좋고 같이 이렇게 이 정치를 해보면 저는 그렇게 매너 좋고 깔끔한 분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오, 유정현 씨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니, 사소해서 평이 좋아갖고. 네. 근데 예. 이제 유정현 씨는 정치하다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누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 이게 드센 바닥 아니에요, 정치가. 너랑 나랑 여기서 그냥 떠나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상처도 많이 입었고 또 유정현 씨도 뭐 이 아이 문제라든가 부인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런 게 있죠. 네.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의 화려함, 그 자유로움 이런 게 네. 정치라고 하는 아주 그냥 거센 세상에 오니까 멘탈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예. 연예인으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정말 돈을 받고 환호와 예. 사랑 속에서 가졌던 자신의 재능을 정치권에 와보면 완전 도구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짜 MC에다가 무슨 뭐 선거 유세 있으면 가라고 막 당해서 꽂아주고 그러면은 그런 뭐라고 거에 할까 대한 환멸도 진짜 좀 느끼고. 아니요 저는 들었어요 그 본인들한테서 그러니까 나라는 정치인으로서의 나의 입지는 없고 예전에 엔터테이너였던 연예인이었던 나의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막 마구 돌리는구나 이런 처량함이 느껴진대요. 저 그 말 듣고 참 가슴 아팠어요.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이해되죠? 예, 충분히 네, 돼요. 네. 근데 정영아 씨 사건으로 돌아가면 네. 소속사가 알아서 한 거다? 해당 학교 박사과정을 권유했다라고 해명하면서 좀 해명이 궁색했다면서 대중의 반응은 더 싸늘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과하는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에서도 사과하는 법이 있는데 예. 그럴 때는 깔끔하게 그냥 한마디로 사과하는 게 좋아요.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SBS 프로그램 이거 물론 낳겠습니다. 딱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톨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분위기가 잡히면은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에게 과연 이제 박사 과정이 필요할까? 뭐 예.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친구들도 그냥 대학이 갖고 있는 이제 한계. 예. 21세기엔 대학이 이제 그 로봇의 그 부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학이야말로 파이트 칼라도 엄청난 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이제 우리 21세기에서는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이제 의문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대학이 가르쳐줄 거를 그냥 5분 만에 또는 그냥 일주일 만에 뭐든지 풀코스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학
또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 위기와 또는 정용화 씨 그 소속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기 위기 의식이 딱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체인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네. 궁금증도 있어요. 저렇게 바쁜데 네. 연예인들 활동도 많고 바쁜데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박사과정을 하려고 그럴까? 밟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예 엔터테이너의 그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고 굉장히 다양화졌어요. 이제 그래서 미디어가 좀 다양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준비를 하라. 그렇죠. 예. 제 이제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예를 들면 연예인 담당 변호사라든가 또 내지는 연예인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속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서 연예인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는 연예인들의 그 앞날에 대해서 정영아 씨도 그 아이돌 그룹으로서 그 말하자면은 연애 활동을 배우 활동을 하지겠지만은 좀 더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싶었겠죠.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 가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제는 연예인들에게도 공정한 과정을 정치인하고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왜? 권력이니까. 이 셀레브가 아니라 반공인이라는 걸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과정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유난히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진 것도 어찌 보면 네. 정유라 2대 부정입학서부터 이게 그 단초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하잖아요. 정유라 씨 사건 터졌을 때 나 진짜 비플러스 받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는데 그럼요. 교수님 말 한마디에 A 받는 이런 걸 보고 너무 자괴감을 느꼈다. 이제 뭐는 동료 학생들의 그런 증언도 있었고. 아니 그리고 이대가 엄청 짜요. 아, 학점이요. 이대 나온 걸? 네. 그런데 그렇게 학점이 짜고 이런데 정유라가 그런 식으로 막 A도 받고 출석도 안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대학원이면 몰라요. 대학원은 뭐 이렇게 교수가 개인 지도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있을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정영화 씨 작가님도 이대 나온 여자예요. 네. 저는 그래서 편집장을 썼잖아요. 학보사 편집장이었는데 이대를 다닌 게 아니라 학보사를 다녀가지고 아주 학점이 그냥 저희 어머니가 네 안경 도수보다는 네 시력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학점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그거 감수해야 됐죠. 근데 학보사 그 분들은 학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점이 2.0만 넘으면요. 저희 이대는 4.3 만점이 아니라 4.0 만점이에요. 근데 2.0만 맞으면 학보사는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 다 못 받았어요. 반납을 하셨네, 장학금을. 아니, 장학금 자격이 2.0 넘는 그때는 굉장히 지금 4.3으로 바뀌었대요. 저 때는 그랬어요. 외대는 4.5였어요. 그래요. 네. 4.5였어요. 그만큼 짠 거예요. 4.0이니까 뭐 3.5를 받아도 다른 학교 4.3이었던 학교에 비하면 왠지 낮은 것 같고 바꾸길 잘했네요. 예. 네. 아니 지금 요즘 이제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하나 양정철. 거기도 학보사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학보사가 이제 운동권의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막 거의 기관지 같은 거를 한번 내고 나서 이제 저희 막 다 도망가고 수배도 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운동권이었던 과거를. 왜냐하면 가짜들이 지금 막 운동권이었다고 막 하기 때문에 진짜인 제 친구들은 다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뭐 손가락도 잘리고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이런 방송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가짜들이 나와서 너무 판을 치는 걸 보고 저는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MB 문제가 이제 지금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2007년도에 다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 MB 저격수였었대. 그러니까요. 그 지방선거 때가 돼갖고 지금 출마할 때가 되니까 MB 마케팅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제가 그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봉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도사하고 이제 TV 프로를 처음 할 때 그 PD도 그러더라고. 괜찮으세요? 이래서 그래도 정봉주는 가짜가 아니라고 난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고 진짜니까. 곽영균님 팬덤을 얻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전 작가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네. 0252님 역시 전 작가님의 해석은 늘 신선해요. 다각적인 시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반공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거냐 유명 인사면서 자기의 사생활을 좀 더 관리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오늘처럼 이렇게 반공인 혹은 공인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한 부담감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때 글을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제가 신문에다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그냥 셀레브리티다. 예. 그러니까 뭐 사기적으로 유명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저는 지금 고쳐가고 있어요. 아하. 너무나 연예인의 권력과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커졌죠. 정치적으로도 커졌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연예인이 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연예인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정치적인 견해를 낸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전에는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내도 20년, 30년 전에는 대중들이 뭐 딴따라가 뭐 이런 맞아요. 말까지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예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고 연예인들이 투표를 하자고 독려하면은 투표에도 사실은 올라가고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연예인은 저는 반공인이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한 방에 간 사람 연예인 중에도 많습니다. 예를 예. 들면 존 웨인 같은. 존 웨인들은 서부 영화에서 미국의 히어로였고 우파 쪽에 아주 연예인의 대표였어요. 근데 존 웨인이 죽고 났더니 존 웨인이 그동안에 이제 뭐 유산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왜 세금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예. 놀라운 거는 기부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아주 짠돌이 기부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우파들이 등을 확 돌렸어요. 존 웨인한테. 왜? 보통 좌파들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파들은 굉장히 많은 기부를 통해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게 우파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최고의 그 파티, 최고의 어떤 기부는 자선 파티. 즉 자선 파티를 도용해서 최고의 사교 모임을 예.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존에는 거의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은 뭐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일단은 자신들이 연예인들이 교통사고 났다 하면은 예. 최소한 벤츠예요. 그렇게 많은 부를 21살, 22살에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게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공인으로서의 자신의 네. 인기만큼 영향력만큼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존 작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